네, 안녕하세요. 휴대폰 수업에 따른 동영상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단어는 대단원 1, 소단원 1, 면담하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면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인터뷰 동영상을 보거나 그 다음에 학습지를 통해서 과정과 절차, 방법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오늘은 페이지 18페이지에 나오는 만화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면담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면담의 목적에 따라 질문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다시 면담의 목적에 따라 질문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과서 18페이지를 펼쳐서 같이 선생님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를 펼쳤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8페이지에 보면은 영양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면담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면담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에는 3명의 사람이 나오네요. 등장인물 소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기, 한결이, 그 다음에 영양선생님. 등장인물로 봐서는 아마 슬기와 한결이가 영양선생님을 면담하는 걸로처럼 보여요. 한번 글을 읽어봅시다. 중학교에 입학하여 짝이 된 슬기와 한결이는 서로의 고민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슬기, 난 점점 눈이 나빠져서 걱정이야. 텔레비전을 보니 어떤 색깔의 음식을 먹으면 눈에 좋다던데 정말 그런지 알아볼 방법이 없을까? 그러자 한결이가 그래? 그럼 식품영양학 전문가인 영양선생님과 면담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때? 내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자, 여기서 슬기가 필요한 정보는 어떤 색깔의 음식을 먹으면 눈에 좋은가? 이게 바로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면담의 목적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면담에서는 4가지의 목적이 있을 수 있다 했습니다.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첫 번째, 정보 수집의 목적. 그래서 내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면담이 있고, 두 번째는 설득의 목적이 있죠.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바로 설득하기 위한 목적. 세 번째는 상담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거나 조언을 얻기 위한 목적. 네 번째는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면담을 하는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목적. 그래서 이런 4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색깔의 음식이 눈에 좋은가라고 하는 면담의 목적은 정보 수집과 설득, 상담, 평가의 목적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정보 수집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슬기의 면담 목적은 정보 수집의 목적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결이가 마침 나도 영양 선생님께 학교 급식 식단에 고기 반찬을 늘려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함께 가지 않을래? 라고 했네요. 한결이는 면담의 목적이 학교 급식 식단에 고기 반찬을 늘려주세요 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결이의 면담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바로 설득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는 면담을 정보 수집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한결이는 설득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슬기가 그래,
평소 음식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해결해야겠어. 한결이가 잘 됐다. 그럼 한 사람이 질문을 한 동안 나머지 한 사람은 기록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한결이가 방금 무엇을 했냐면 임무를 분담했죠. 그래서 질문을 하면서 메모를 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 사람은 질문을 하고 한 사람은 기록, 메모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분담을 했습니다. 역할 분담. 슬기가 좋아. 그럼 우리 무엇부터 준비할까? 하니까 한결이가 우선 선생님을 찾아뵙고 허락을 구해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결이가 참 잘하고 있죠. 면담을 할 때는 다짜고짜 찾아가서 면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면담을 요청하고 면담 목적을 밝히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약속 정하기 차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면담의 과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자, 슬기와 한결이가 만화를 보니까 영양 선생님을 찾아갔네요. 선생님과 면담을 하고 싶은데요. 내일 오후 4시에 찾아뵈도 될까요? 하니까 영양 선생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네, 그 시간이 좋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질문을 해결해 봅시다. 한결이가 영양 선생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은 무엇일까? 바로 면담의 어느 과정이죠? 준비 과정에서? 그렇죠. 면담에서 약속 정하기라는 부분입니다. 면담의 약속 정하기. 면담의 약속을 정하기 위해서는 면담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여러분 미리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면담에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책상 위에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음식 알고 먹자라는 책이 있네요. 이거는 왜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면담을 하러 갈 때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대략적으로 주제에 대한 것든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카메라. 이거는 무엇에 필요한가요? 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기 위한 것이겠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반드시 사전에 무엇을 구해야 된다? 네, 바로 허락을 구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됩니다. 허락 없이 찍으면 안 돼요. 반드시 사전에 허락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있는 이건 뭘까요? 네, 바로 녹음기입니다. 녹음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면담 대상자에게 녹음을 해도 괜찮은지 사전에 허락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노트와 연필은 무엇에 필요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면담 대상자의 이야기를 메모하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면담에서 필요한 준비물, 메모장, 필기도구, 녹음기, 카메라, 그 다음에 사전 조사를 위한 자료들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린 면담 목적이 다르니까 면담 질문은 각자 준비해오자. 자, 다시 면담의 목적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진다고요? 그렇죠. 면담 질문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기의 정보 수집의 목적과 한결이의 설득의 목적의 면담은 당연히 다른 질문들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면담은 목적에 따라 정보 수집, 상담, 설득, 평가를 위한 면담으로 나눌 수 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페이지입니다. 자, 슬기와 한결이가 질문을 만들고 있어요. 슬기의 질문을 먼저 살펴볼까요? 슬기가 처음에 면담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자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에릭남의 동영상을 보면서 질문을 할 때는 좀 가벼운 질문과 무거운 질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면담의 초반에는 가벼운 질문, 면담의 후반에는 좀 무거운 질문이나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면담의 처음에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가벼운 질문, 이거를 우리가 무슨 질문이라고 부르느냐? 기억하는 친구들 있나요? 바로 도입 질문입니다. 도입 질문. 그러면 우리가 슬기예가 준비한 질문 중에서 조금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도입 질문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2, 3, 4, 5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 1. 영양 선생님을 직업으로 선택하신 까닭은 무엇인가요? 질문 2. 근무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3. 음식의 색깔과 영양소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질문 4. 어떤 색깔의 음식을 먹으면 눈이 좋아질까요? 질문 5.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슬기의 면담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바로 질문의 본론으로 들어가기보다 분위기를 좀 밝게 만들거나 면담 대상자의 긴장감을 풀어줄 수 있는 질문 두 가지는 뭐랑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질문 1과 질문 2가 되겠죠. 요거는 면담의 목적, 눈에 좋은 그 음식의 색깔은 무엇이 있는가와는 상관이 없지만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면담 대상자의 긴장감을 풀어줄 수 있는 도입 질문으로서 굉장히 좋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결이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한결이의 면담 목적은 바로 설득입니다. 그렇죠? 설득. 자,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드시 구체적인 무엇을 들어야 된다? 근거를 준비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한결이가 준비한 것이 뭐냐니까 바로 학교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보니까 가장 맛있게 먹은 반찬은 해서 제육볶음이라 했어요. 선생님도 제육볶음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좀 더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급식에 좀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반찬은 했으니까 고기류, 생선류, 채소류 중에서 고기를 많이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을 한번 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뭘 볼 거냐면 한결이의 질문 중에서 목적에 알맞지 않아서 지워야 되는 질문들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급식 식단을 짤 때 학생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시죠? 요거는 질문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할 수 없는 건가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특히 선생님이 생각에는 이런 질문 1번 같은 경우에는 좀 도입 질문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다짜고짜 찾아가서 고기 반찬을 늘려주십시오 라고 하기보다는 일을 하실 때 학생들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먼저 분위기를 풀어줄 수 있는 도입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두 번째, 이제 영양선생님께 설문조사를 보여드리겠죠. 급식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질문입니까? 할 수 없는 질문입니까? 네,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충분히 설득의 목적에서 그 면담의 목적에 따라 비추어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식단을 짤 때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우리 면담의 목적, 설득의 목적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양 선생님과 면담을 잡은 거예요. 한결이는. 네 번째,
정기적으로 급식 설문조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요거는 할 수 있는 질문인가요? 할 수 없는 질문인가요? 네, 요것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3번과 4번이 바로 핵심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결이가 학생들의 의견을 급식 메뉴에 반영해달라라고 하는 설득의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3번과 4번은 바로 핵심 질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 5번에 보겠습니다. 근대 된장국에 들어가는 근대는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할 수 있는 질문인가요?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설득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는 근대 된장국의 근대가 무엇인지 우리가 굳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질문 5번에 있는 근대 된장국에 들어가는 근대는 무엇인가요는 질문에서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여기서 할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잠깐 근대가 무언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근대라는 것은 명화주가의 열애살이 풀이라고 근대라고 하는 이름의 음식 재료네요. 그런 걸 우리는 근대 된장국이란다.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슬기와 한결이의 질문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슬기와 한결이의 질문이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다면 왜 다를까요? 여기 있는 부분인데 한결이와 슬기의 질문 내용이 다른 까닭은 슬기와 한결이의 면담 이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초성 퀴즈를 줄까요? 미음, 지읒 바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면담의 목적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진다? 바로 질문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보 수집의 목적인 슬기의 질문은 주로 자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질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한결이는 자신의 학생들의 의견을 급식에 반영해달라는 설득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들어간 질문들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면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담 내용을 녹음하고 사진 촬영을 해도 될까요? 라고 바로 허락을 구하고 있죠. 사전에 허락을 구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슬기가 먼저 질문하네요. 영양 선생님을 직업으로 선택하신 특별한 까닭이 있으신가요? 어릴 때부터 음식에 관심이 많았어요. 무엇보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아서 영양교사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혹시 근무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매일매일 다른 식단으로 구성하면서도 우리 학생들이 고르게 영양을 섭취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어려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질문,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정보 수집, 어떤 색깔의 음식들이 눈에 좋은가라는 정보 수집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슬기는 면담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질문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어떤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도입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도입 질문은 면담 대상자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라는 점에서 면담의 초반에 던지는 질문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건데요. 음식은 색깔에 따라 영양소가 다르다는 게 사실인가요? 맞아요. 음식의 색은 그 자체가 다양한 영양학적 특성을 나타낸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빨간색 과일에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리코펜, 폴리페놀, 노란색 음식에는 피부 미용에 좋은 베로카틴과 비타민 A, 보라색 검은색에는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안토시아닌, 초록색 채소의 엽록소는 유해 물질의 배출을 도와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엽록소, 이런 것들이 있다. 한번 여러분들 참고로 해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다는 표시 중에 하나인 메모를 한다든지 고개를 끄덕끄덕거린다든지 리액션을 해준다든지 이런 반응들을 해주면서 내가 상대방의 말을 무엇을 하고 있다는 표시를 해줘야 된다. 경청을 하고 있다는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신기해요 라고 하는 슬기의 어떤 반응은 굉장히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데 혹시 눈에 좋은 음식도 있나요? 자, 본격적으로 목적에 알맞은 질문이 들어갑니다. 보라색이나 검은색 식품에 풍부한 안토사야닌이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 검은 콩을 많이 먹어야겠네요 라고 했네요. 선생님이 알고 있기는 이제 블루베리라든지 아사이베리 같은 어떤 베리류 음식들이 눈에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눈이 나쁜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좀 챙겨 먹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좋은 색깔의 음식은 무엇인가요?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장기에는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식단을 짤 때 색깔의 조화를 늘 생각한답니다. 각종 음식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면 관련 책을 참고해 보는 것도 좋아요. 자, 오른쪽에 보니까 이런 질문이네요. 나라면 영양 선생님께 어떤 질문을 더 했을까? 지금 슬기에게 조금 부족한 점은 목적에 따른 질문을 잘 준비해왔는데 준비해온 질문은 잘했으나 어떤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추가 질문이 없다는 거죠. 추가 질문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정보가 더 필요하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부족할 때, 이럴 때 우리는 추가 질문을 한다. 정보가 더 필요하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부족할 때, 이런 건 우리는 추가 질문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결이의 면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면담을 신청했어요.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이야기해보세요. 급식 식단을 짤 때 학생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대신 중학생에게 권장하는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라 맛있고 건강한 식단을 짜려고 노력한답니다.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급식 실태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채소나 나물 반찬을 남기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급식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급식은 편식 습관을 바로잡고 올바른 식습관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기도 해요. 고른 영양 섭취를 위해 채소 반찬도 맛있게 먹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가 보면은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한결이의 질문은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학생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이 질문이 슬기의 질문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지겹죠? 한결이의 질문이 슬기의 질문과 다른 점은 면담의 무엇이 다르기 때문이다. 바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실력 선생님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실력이 높아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짜증내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갑시다. 자, 한결이가 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반찬이 나온 날은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납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고기 반찬을 늘려주시면 안 될까요? 자, 여기서 한결이의 이 말에서 여러분들 주장과 근거를 구분해 보세요. 한결이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고기 반찬을 늘려주십시오가 바로 주장이 되는 거고 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반찬이 나온 날은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난다. 이게 바로 한결이의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면담에서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알아줍시다. 자, 그러니까 영선생님이
고기 반찬을 늘리면 단백질과 지방을 과다 섭취하게 되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요. 대신 채소 반찬을 더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하고 고기 반찬이 나오는 날에 신선한 채소를 곁들여 학생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래도 조금 고기 반찬을 늘리는 방향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营养 선생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결이가 네 선생님 채소를 싫어하는 학생들도 고기 반찬이 함께 나오면 잘 먹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하는 부분 있죠? 정기적으로 급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식단에 반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니까 영양쌤이 좋은 의견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라고 받아들여 주셨어요. 자, 오른쪽에 질문은 방금 해결했습니다. 한결이가 영양쌤을 설득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 아까 요 위에서 정리했죠? 그죠? 자,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줘서 오히려 내가 고마웠어요. 이것으로 면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면담의 준비 과정과 그 다음에 실제 면담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듣느라 매우 고생했고요. 요거 한 가지만 우리가 정리합시다. 면담의 질문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면담의 무엇이 다를 때이다? 바로 목적이 다를 때이다. 요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번 시간에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